이정근 평론가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중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외에 김성태 전 회장이나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런 것이 있었나요? 특히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김만배의 그런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혹은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대응을 했었어요. 이제 패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어떤 방송을 하면서 그건 좀 분리해야 된다. 김만배의 어떤 그 혐의나 혹은 김만배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사실 같이 비판을 하자. 그게 맞지요. 예, 그런데 예. 제가 민주당이 김만배나 김성태를 보호하는 뭐 그런 내용의 발언을 논평으로 김만배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김만배의 어떤 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선에서 김만배의 어떤 아까 혐의에 대한 어떤 뭐 마사지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혹시 뭐 있는지 기억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됩니까? 대북 송금 그때 불법이었어요. 이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쌍방울의 직원들을 모두 다 한도 내에 달러를 전부 다 자신 1인 한도 내에 달러를 전부 다 교환을 해서 중국에 가서 선양해서 화장실에서 그걸 다 받아다가 당시에 북한의 인사한테 넘겼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그 사실은 법원 판결로 밝혀진 겁니까? 아니요. 증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혐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재판을 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재판으로 인해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랬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얘기한 혐의 사실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표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그렇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김성태한테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당시 아태협의 안 회장과 함께 640만 달러를 건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불법적인 송금이었어요. 거의 송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화영 평화부지사만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절실하게 북한에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아태협 대회에서도 끝나자마자 11월 16일 날 이화영 부지사는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리종혁 그 북한 측 인사하고 계속 북한에 이재명 지사가 건너가는 거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판문점을 직접 넘고 싶어 한다. 근데 이종혁 이 인사는 아니다. 우회로 와라.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직접 가서 경기도가 이 북한과 하는 것을 원했다. 이런 기사는 많고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지금 쌍방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연결을 하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런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를 바로 옆에 가져와서 뱅뱅뱅뱅뱅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결을 지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김성태라는 사람이 북한의 개인 돈을 가지고 640만 달러를 전달한 것은 이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준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준 돈입니까? 만약 줬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북한의 개발 사업권 땄을 경우에 특히 거기에 있는 지하 광물 자원 개발했을 때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북한과 독점적으로 개발권을 획득하려고 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이화영을 통해서 경기도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든 북한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했겠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업가라는 전제하에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를 알고 모르고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또 알 수도 없었을 테고 심지어 이화영 정도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해서 거기에 뭔가 이권을 먹고 있으니까 알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밑도 끝도 없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정말
북한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문해서 뭔가 해보겠다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하지 왜 우회적으로 사업자를 통해서 합니까? 충분히 그 위치에서 자기 대권 유력 주자로서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려면 문재인 정부를 지켜서 판문점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나은데 우회적으로 이 개인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북한과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반론을 하면 첫 번째는 자꾸 옛날 거를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기사들이 다 있어서요. 어떤 기사냐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처음으로 북한에 갑니다. 북한에 갈 때 누구를 같이 가느냐 어떤 지자체장을 같이 가느냐를 놓고 굉장히 그때 그러니까 초점이 있었어요. 이하영 부지사가 당연히 이재명 지사 간다. 왜? 경기도만 평화부지사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만 300억을 지금 예산을 갖고 있다. 당연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경로합니다. 물론 경로했다는 보도는 없는데 당시에 바로 그날 이재명 지사가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아니 저는 원래부터 갈 생각 없었어요. 저는 다보스 포럼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태엽부터 시작을 해갖고 북한에 계속 줄을 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문이 나옵니다. 제발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주세요. 이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이니까 그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북한과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8월 15일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말씀 잘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직접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다 나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짧게 해주세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유엔이 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당시 남북 교류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기사를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된다. 지자체가 우회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논문과 그런 패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원도와 경기도가 나서게끔 중앙부처에서 했고 그래서 리종혁 같은 사람이 아니 중앙부처 행사도 아닌데 어떻게 경기도지사 무슨 아태엽 대회 같은 데 나옵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때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합시다. 또 오늘 다룰 게 좀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또 길어지면 우리가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막 이렇게 민방위복 입고 나오는 분이 막 좀 그만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던데.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네. 뭐 혹시 김두 소장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그만하자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인데 아주 극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했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팩트부터 좀 따져봐야죠. 김두수 소장, UAE와 이란이 주적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꼭 그렇게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지금은 걸프만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좀 복잡한 정세가 있고요. UAE도 옆에 이제 예멘의 내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우디와의 관계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거기가 수니파, 시아파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이제 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은 그 내에 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동의 자스민 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서 중동 국가 내에서 그런 내전이나 이런 분란의 가능성 때문에 이제 국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고 문제는 이제 이러한 외교적 발언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제재 때문에 그 전에는 이란과 굉장한 우리가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도 많이 수입했고 또 우리 IT 메카인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는 또 서울로가 있고요. 그만큼 이게 외교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데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이 상황이 좀 바뀌었을 때 만약에 이제 미국과 이란과 다시 핵 발전이나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체결된다면 이란하고 다시 이게 뭔가를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국가적 이익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사고를 치네요. 일단 지금 이란이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 설명을 기다린다. 윤 대통령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절한 발언인가 하는 논란인데 장성철 소장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명백한 실언이죠. 잘못된 실언입니까? 발언이죠. 그럼요. 이거를 UAE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외교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1977년도에 서울과 이란이 자매 결연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남의 테헤란로가 명칭이 된 건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란과 나쁜 관계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란이 북한의 무인기 개발에 지원해주고 핵 개발에 지원을 해주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데다가 무기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그러한 나라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저번에 나토 가셔가지고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이게 참. 이종근 평론가도 실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적 수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과 사실 굉장히 대척점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는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란과 앞으로 뭘 모색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란이라는 또는 세계 어떤 나라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지금 실언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댓글들을 올리세요. 강동찬님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란이라고 했지 이란이라고 안 했어요. 고소할 겁니다. 김미숙님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란이라고 말씀하셨지 절대 이란이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런 계란, 토란, 명란, 광란, 혼란, 논란, 반란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EJAO님 참 우리 각하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이국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한 것도 국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생각하는데 이란을 아랍의 적이라니요. 파병된 우리 군은 전투부대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뱉어 나왔으니까 이제 해명도 못 하잖아요. 김은혜 수석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서 제가 혼자 그냥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지 말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적은 이란이다. 그냥 작은 이란이다. 작은. 우리 대통령 말 잘못했다. 적은. 그리고 이제 스몰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란이 더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랍을 빼버리세요. 차라리 에미레이트는 거기서 이제 연방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미레이트는 이제 소부족 국가니까 에미레이트는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 춘향격이라도 맞춰서 해명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이제 말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미 뱉어버렸고. 뭐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김은혜 수석이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외교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사실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비공개로 사과하고 이거 없었던 걸로 그냥 만들어서 돌아오든지 뭔가 조치를 내야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대통령은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면은 말씀 자료를 준비를 해주지 않나요? 당연히 준비하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제 국기에 대한 예. 경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어쨌든 국가 원수는 다른 나라 국가 울릴 때 이 예의를 표하지 않는 것이 예의로 이미 충분히 그 의전을 담당한 사람은 설명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미국을 존경해서 그때 했다. 해버렸으니까 네. 이제 그대로 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계속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디다. 예,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만약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안 하는 나라거든요. 아예? 예, 그냥 서 있는 나라인데. 자기 국왕도? 예, 근데 자기는 이루고 있으니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마다 다르고 그걸 다 의전 담당이 설명해 줄 건데 그냥 이런 거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이건 사고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나 그냥 스타일이 뭐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원이나 참모들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격려하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서 있는 게 예의를 표시하는 거라고 하면은 굳이 뭐 그렇게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 혼자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동훈 평론가 뭐 세계주의의 발로라고 봐야 될까요? 뭐 우리 그 옛날 말씀에 과공은 비례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 나라의 예법에 언제나 맞춰서 상호주의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장성철 소장.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바랐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쏟는다고 하니까 또 뭐 몇 조? 40조. 뭐 상당히 뭐 일단 뭐 들어온 건 아니고 일단 MOU니까 그나마 UAE는 좀 MOU를 잘 이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큰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또 세계 미래도 보면은 이제 국내 조그만 것에 좀 덜 집착할 것 같다 이런 기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조금씩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그런 불상사 없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윤창중 대변인이 사고를 쳤죠. 근데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나갈 때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방 다녀오시면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이번은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당시 화면을 보니까요. 그냥 장병들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준비된 원고를 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대이란 뭐 제재가 있으니까 이란은 적성 국가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신 것이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외국 나가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견 평론가 대통령이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이게 뭐 어디서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야, 요즘 국제관계 어떻게 돼? UAE가 어느 나라하고 뭐 친분이 있고 어디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 뭐 누가 설명했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설프게 들어놓고 박사인 척하면 항상 사고 난다고. 그 비슷한 상황이고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저 외교적 참사 또는 뭐 외교적 설화가 있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서 이제 이번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 또 당부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참모가 적극적으로 바꾸도록 조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실력이 없어서 바꿀 그냥 역량이 안 돼서 못 바꾼 겁니까?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하나도 스스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발언을 할 자리에 저렇게 큰 실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믿고 외교 맡겨도 되겠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큰 성과라고 칩시다. 8개월 만에 우리 대통령 위대한 성과를 만드셨네요. UAE 가가지고 300억 달러 유치해 왔으니까요. 그 전 정부에서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여러 가지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동맹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 그런 관계가 축적된 열매나 결과물을 지금 대통령이 따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과는 성과지만 이런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따끔하게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외교부가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는 무관하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 이게 거기에 딱 맞는 해명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근데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날리면 갖고 문제 안 삼았으니까 괜찮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이 문제를 삼았잖아요. 한국 외교부 설명 기다린다. 윤 대통령 해명해라. 발언 들여다보고 있다. 뭔가 이제 해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요. 아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 한번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터집자가 대통령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아니 대통령 우리가 반대파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 문제를 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을 할 것 같아서 이것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 뭐 살다 보면 말 실수할 수 있지. 우리 장병들한테 한 것고 내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터집 잡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미리 좀 예측해 보는 겁니다. 내일 이란 외무부 장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란이 되게 기분 나쁘긴 기분 나쁜가 봐요. 엄청나게 나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 대통령의 오지랖 넓은 발언, 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매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란과 우리는 지금 관계가 어때요? 과거에는 아주 좋았고요.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핵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중동의 좀 패권 전략 이런데 이란이 이제 안 따라오니까 그 결국 이란의 반대파인 이제 종교적인 시아파, 수니파 이런 걸 활용해서 사우디를 키우고 뭐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지.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굉장히 가깝게 교육도 많이 하고 했죠. 2018년도 그 대이란 제재 전에는 연간 교육액이 한 12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주 상당히 미미해져가지고 의미가 아, 없어요. 제발 좀 대통령 외국 나가서 참 걱정 좀 안 시켰으면 하는데. 자, 이 정도 하지요.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글 많이 올려주셨죠. 뭐 논란 뭐 이런 거.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JAO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모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댓글이 백운계 시사 1번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좋은 댓글로 아주 아름다운 댓글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